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블랙 쇼맨과 환상의 여자입니다.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출판사 RH 코리아. 일본보다도 먼저 국내에 출간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1. 맨션의 여자. 암갈색의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요는 심호흡을 했다. 지은 지 20년도 더 된 건물에 있는 집이었지만 미나토구 시로카네에 자리한 데다 100평은 더 되는 평수이니 아마 시세도 2억엔은 더 되겠지. 잘만 풀리면 오랜만에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공영 현관에서 305호실을 호출했다. 인터폰 시스템은 새 것이었다. 수년 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교체한 것이리라. 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요가 이름을 대자 옆에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 복도를 지나 305호실 앞에서 멈췄다. 명패는 걸려있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른 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문이 열리고 중간 기장의 머리카락에 마른 체격의 여성이 얼굴을 비췄다. 화장이 짙은 건 사람과 만나기 때문일까? 특히 눈썹과 눈화장에 힘을 준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마요는 목례한 뒤 실내로 들어와 명함을 내밀었다. 분코 건축사무소 리폼 부서 가미오라고 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은 명함을 보고 싱긋 웃었다. 가미오 마요 씨, 젊은 분이시네요. 건축사라고 해서 나이 지긋한 남성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싫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성분이라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명함이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성함은 들었습니다. 우에마스 씨 되시죠? 네, 우에마스 가즈미예요.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긴 하지만 실례하겠습니다. 마요는 구두를 벗고 가져온 슬리퍼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 실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석 달 전에 매입해두기만 하고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니 그럴 법도 하다. 마요는 실내를 한 바퀴 둘러봤다. 사전에 조사해놓은 평면과 같았다. ELDK였는데 거실과 주방 크기만 해도 다다미 20장은 더 될 정도로 널찍했다. 우에마스 가즈미는 이 집을 1LDK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리폼보다 리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리라. 혼자 사는데 방 2개는 필요 없죠. 그러신가요? 우에마스 가즈미는 마흔 즈음으로 보였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도 미인으로 인정할 만한 외모이니 앞으로 연애 상대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결혼할 생각은 없고 독신으로 살 모양이다. 정말 이만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이상할 건 없다. 마요는 우에마스 가즈미가 바라는 집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활 주기는 어떤가? 손님이 많이 오는 편인가? 동물을 키우는가 등등.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질문에 앞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 정해진 것도 없어요. 새로운 집을 보고 정하려고요. 그럼 현재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에마스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에마스 가즈미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은 에비스에 있는 원룸에서 지내는데 리노베이션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하는 거라 별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 계셨죠? 그전에는 요코하마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맨션이었나요? 아니요, 연식이 있는 단독 주택이에요. 그러셨군요. 괜찮으시다면 그 집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마요의 말에 우에마스 가즈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팔려고 내놓았고 짐도 모두 처분해서 본들 아무 도움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견적을 낼 수 없는 거라면 유감스럽지만 그쪽 사무실과는 인연이 없다 생각하고 단념하겠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죠. 그때까지와는 180도 달라진 냉담한 말투에 마요는 당황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황급히 말을 이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컨셉트를 준비할 테니 그걸 토대로 상의하는 건 어떠실까요? 우에마스 가즈미는 생긋 웃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일주일쯤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알았어요. 기대할게요. 기분이 나아진 모양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마요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주일 뒤 우에마스 가즈미에게 연락을 넣었다. 어떤 구조로 할지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기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였다. 전에 말씀하신 에비스 자택으로 찾아뵈면 될까요? 마요의 물음에 우에마스 가즈미는 하고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룸이에요. 게다가 요코하마 집에서 가져온 짐이 쌓여 있어서 도면을 펼쳐놓을 공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카페 같은 데서 만나면 남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까봐 싫고요. 혹시 둘이서 조용히 얘기할 만한 데 없을까요? 그러시다면 알맞은 곳이 있습니다. 가게를 빌려달라는 마요의 부탁에 다케시는 술잔에 닦던 솜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로 왔나 했더니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런 걸 멋대로 정하면 어쩌라는 거냐. 지금 부탁하잖아요. 영업시간 전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영업 준비 중이라는 팻말 못 봤어? 영업 전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고. 준비하면 되죠. 우리는 탁자하고 의자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대체 뭘 준비하는데요? 술잔 닦는 것 정도잖아요. 무슨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예를 들면 손님이 칵테일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대비해 재료 재고도 살펴봐야 하고 재고가 남은 걸 소진해야 하니까. 그게 뭐야, 째째해. 그 손님이 몇 시에 오는데? 5시에 보자고 했어요. 마요는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보았다. 4시 반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오늘만이다. 다케시는 다시 술잔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좀 도와줘요. 오랜만에 들어온 큰 건이라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미인이에요. 화장은 진한 편이지만 삼촌도 보면 마음에 들걸? 게다가 부자고. 다케시는 닦아놓은 술잔을 찬장에 두고 돌아봤다. 진짜냐?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미인? 아니면 부자? 물론 후자지. 부자야? 아마도요. 시로칸에 방 2개짜리 맨션을 사서 리노베이션을 맡기잖아요. 예산은 3천만 엔 이내라고 했지만 컨셉트가 마음에 들면 분명 더 낼 것도 같았어요. 3천만이라. 다케시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확실히 VIP군. 무슨 일을 하는데?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돈이 열리는 나무라도 갖고 있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죠. 관심이 좀 생겼어요. 부자와 친해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제법 좋은 고객을 잡았네.
아직 잡은 건 아니고요. 내 제안에 마음에 들어 할지가 관건이죠. 분명 다른 사무실에도 문의했을 테니까. 뭐야, 자신이 없어? 우에마스 씨가 비밀이 많은 사람 같아서. 마요는 지난번 우에마스 가즈미와 만났을 때 나눴던 이야기를 했다. 다케시는 빨장을 끼더니 침음을 흘렸다. 말 맞다나 좀 수상한 사람이네. 그쵸? 라이프 스타일을 모르니 어떻게 설계할지 구상도 잘 안 잡히고. 알았어. 나한테 맡겨둬라. 다케시는 가슴을 툭 치더니 안쪽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다케시가 거주하는 방이라고 들었지만 마요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귀를 기울이자 희미하게 다케시의 말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인 다케시는 마요의 얼마 없는 혈육이었다. 이곳은 다케시가 운영하는 트랩 핸드라는 이름의 바다, 카운터석과 안쪽에 탁자가 하나 있는 작은 가게였다. 잠시 후 출입문에서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조심스레 문 사이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우에마스 가즈미였다. 아, 우에마스 고객님. 마요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입구가 어딘지 헷갈려서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비밀 아지트 같은 가게네요. 우에마스 가즈미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가미오 씨 삼촌 가게라고 했죠? 네, 삼촌. 마요는 카운터 안쪽을 향해 다케시를 불렀다. 잠시 뒤 문을 열고 다케시가 나왔다. 삼촌,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우에마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제 조카가 신세를 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다케시는 우에마스 가즈미의 얼굴을 보고 앗 하고 화난 표정을 지었다. 마요한테 우에마스라는 희귀한 성을 듣고 같은 성을 가진 지인이 떠오르더군요. 혹시 우에마스 고키치 씨 사모님 아니십니까? 우에마스 가즈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남편을 아시나요? 역시나. 댁이 요코하마 홍고초셨죠? 아니요, 홍고초가 아니라 아니었나요? 그럼 어디였더라? 야마테초예요. 야마테초. 다케시는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랬나요? 전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된 문기둥이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거실에는 난로가 있었죠. 주변에도 큰 저택들이 즐비했는데. 내 정신 좀 봐. 지금까지 홍고초라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군요. 야마테초였어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청산유수로 떠들어대는 다케시를 보고 마요는 혼란에 빠졌다. 대체 우에마스 고키치가 누구지? 빨간 벽돌로 된 문기둥? 거실엔 난로? 어디서 그런 정보를 물어온 거지? 게다가 우에마스 가즈미의 태도를 보아하니 다케시가 쏟아낸 말들이 영 헛소리는 아닌 모양이었다. 실례지만 남편과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시죠? 우에마스 가즈미가 그렇게 물었다. 당연한 질문이었다. 남편분께 가미오 다케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취미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말하며 다케시는 오른손을 의미심장하게 움직였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거 혹시 체스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다케시는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이었던가요? 인터넷 체스 사이트에서 만났습니다. 몇 번 대전하는 동안 의기투합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죠. 그러다 직접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댁으로 찾아뵀지요. 그때 사모님과도 인사를 나눴는데 저하고도요? 기억 안 나십니까? 하기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마침 외출하시던 참이었거든요. 그랬나요?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합니다. 남편 손님이 워낙 많았거든요. 일일이 얼굴을 기억할 순 없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나저나 마요의 고객님이
우에마스 씨의 사모님이셨다니. 이런 우연이 다 있군요. 다케시는 마요를 보더니 불현듯 고개를 갸웃하며 우에마스 가즈미에게 시선을 옮겼다. 마요에게 듣기로는 혼자 사신다던데 부군께서는? 우에마스 가즈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3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다케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셨군요. 고령이시긴 했지만 정정해 보이셨는데 역시 지병인 당뇨병으로? 맞아요. 82이셨죠.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체스 사이트가 문을 닫은 뒤로는 연락도 뜸해져서 종종 잘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은 그 집에서 혼자 지내셨겠군요. 네, 적적하셨겠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사할 결심을 하신 거고요. 원래는 계속 그 집에 살 생각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요. 하지만 반년쯤 전에 도둑이 든 뒤로는 혼자 살기 무서워져서. 도둑이요? 큰일을 겪으셨군요. 제가 집에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혹시라도 마주치기라도 했으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우에마스 가즈미는 두 손으로 팔을 감쌌다. 그러게 말입니다, 마요. 안쪽 탁자를 써라. 네 아이디어를 우에마스 씨에게 잘 설명드려. 나한테도 중요한 분이니 신뢰되지 않게 잘 모셔야 한다. 우에마스 씨, 조카는 아직 애송이지만 건축사로서는 제법 실력이 괜찮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 없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달라고 하십시오. 우에마스 가즈미는 네 하고 미소 지었다. 그럼 우에마스 고객님, 안쪽으로 가시죠. 뭐가 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마요는 우에마스 가즈미를 탁자로 안내했다. 진짜 그러지 좀 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우에마스 가즈미를 배웅한 뒤 마요는 카운터 안쪽의 다케시에게 투덜거렸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갑자기 우에마스 씨 부분이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 정도는 시곤죽 먹기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요코하마에 매물로 나온 단독 주택을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우에마스 성을 가진 사람이 내놓은 물건이 한 채 있더란 말이지. 이 집이다. 다케시는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화면을 돌려 마요에게 보여줬다. 화면 속 화양 절충식 저택의 문기둥은 빨간 벽돌이었다. 그 옆에 평면도를 통해 거실에 난로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매인의 이름은 우에마스 고키치였다. 부동산 업자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해도 되는 건가? 다케시의 지인이라더니 도덕관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물 같았다. 우에마스 씨는 8년 전에 이 집을 1억 6천만 엔에 매수한 모양이야. 대출을 끼지 않고 전액 지불했다더군.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 소유자의 전체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더니 해당하는 인물의 정보가 나오더군. 다케시는 태블릿을 조작했다. 우에마스 고키치, 아는 사람은 아는 사업가로 젊었을 적에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며 전 세계를 누볐다고 해. 유명 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본인도 다수의 기업을 경영했다고 하니 상당한 수완가였던 모양이야. 하지만 70살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일선에서 물러났지.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자택을 처분한 뒤에는 요코하마의 고급 실버타운에서 지냈어. 하지만 77살 봄에 갑자기 재혼했지. 하지만 결국 82살에 당뇨병이 악화돼 별세했고 우에마스 가즈미 씨가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안 보인 것도 당연하지. 실제로 무직이고 죽은 남편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이 있으니 일할 필요가 있겠어? 다케시는 다시 마요에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서는 안경을 낀 백발의 노인이 웃고 있었다. 고작 이 정도 정보로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체스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들은 이야기 아니야.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라면 인간관계를 위해 취미 한둘은 즐겼을 테지. 골프는 당연히 쳤을 테지만 노년에는 다리가 안 좋아서 필드에 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바둑이나 장기 또는
마작을 염두에 두고 오른손을 애매하게 움직였지. 그랬더니 뜻밖에도 체스라는 답이 돌아와서 임기응변으로 이야기를 지어낸 거야. 그랬구나. 용케도 적당히 말을 맞췄네요. 적당히? 나름대로 조절하면서 대응한 거였거든. 처음에 요코하마의 홍구초라고 해서 우에마스 가즈미 씨가 정정하게 유도했지? 그것도 다 계산된 거야.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소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게 현실적이니까. 못 살아.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뭐 때문에? 네 일이 잘 풀리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냐. 주택 리노베이션이라는 큰 일을 맡기는데 생면부지의 상대보다는 조금이라도 연이 있는 사람이 마음 놓이지 않겠어?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희 사무소랑 계약할 것 같던데. 그건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뭐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어? 그건 아닌데. 마요는 옆에 놓아둔 자료를 보며 한숨을 흘렸다. 오늘 마요는 세 종류의 리노베이션 플랜을 준비해왔다. 지극히 심플한 컨셉트, 과감한 컨셉트, 튀지 않는 정통파 컨셉트였다. 내심 자신있게 디자인한 건 과감한 컨셉트였다. 1인 가구의 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넓은 거실을 휴식 공간과 업무 공간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느낌으로 디자인하고 다른 소재를 썼다.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기분이 확 달라지는 컨셉트였다. 두 번째로 자신 있던 심플한 컨셉트도 나쁘지 않았다. 벽 한 면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두도록 설계했다. 나머지 정통파 컨셉트는 솔직히 재미는 없었다. 어떤 건축사든 내놓을 수 있는 컨셉트라 스스로도 작업하며 딱히 즐겁지 않았다. 하지만 우에마스 가즈미가 선택한 건 정통파 컨셉트였다. 가감한 컨셉트와 심플한 컨셉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취향 문제니까. 너도 그래서 세 종류의 컨셉트를 준비한 거잖아.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든다니 잘 된 거 아니야? 정말 마음에 든 걸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왠지 가격으로 정한 것 같아서. 제일 저렴한 견적을 고른 거야? 아니, 견적은 제일 비싸요. 평범하고 지루한 디자인이라 재료를 고급으로 했어. 그런 가치관인가 보지.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격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뭔데? 우에마스 씨, 아무래도 다른 사무소엔 의뢰 안 했나 봐. 보통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여러 사무소에 의뢰해 컨셉트와 견적을 낸 다음에 그 중에서 본인 취향에 맞고 저렴한 컨셉트로 정화를 하는데 남편한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으니 돈이 넘쳐나나 보지. 그렇게 부자인데 인색하게 굴겠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 아마 젊었을 적부터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겠지. 그런 남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보다 갑절은 나이 먹은, 게다가 지병이 있는 영감을 잘 구슬러 결혼했잖아? 자식이 없으니 남편이 죽으면 전 재산은 자기 거니까. 그리고 계획대로 됐지. 처음부터 유산을 노리고 결혼했단 소리예요? 그게 아니면 뭔데? 어쩌면 결혼 후에 의도적으로 당뇨병이 악화되는 식단을 짜줄 수도 있지. 그만해요. 내 고객을 살인자 취급 말라고요. 불길한 상상에 마요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때? 말해두지만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찬사를 보내고 싶을 정도지. 고독한 영감님이 그 많은 재산을 저승길 갈 때 싸가면 누가 좋겠어? 고작해야 굳거나 채워주겠지. 영감님도 노년의 젊은 여자하고 같이 살았으니 좋았을 거야. 그리고 영감님이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이 유산을 물쓰듯 쓰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지. 문제는 그 남아도는 돈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까지 흘러오게 하느냐인데 마지막 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듣자 하니 농담 같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